안녕하세요. 꿈을 게임처럼 퀘스트 맵의 안내자를 맡은 꿈을 주는 부자 차대입니다. 자, 오늘의 스테이지 1의 2 퀘스트 카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스테이지 2의 2 비상주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고 좋은 비상주 사무실 선택하는 법, 그 다음에 계약하는 방법, 임대차 계약서를 JPG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것까지 가는 게 오늘의 퀘스트입니다. 왜 필요한가요? 자, 홈택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준비 서류가 임대차 계약서예요. 사업을 하는 장소, 그러니까 사업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PC상으로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굳이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 없거든요. 집에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집에서 내시는 분들은 먼저 집으로 먼저 내고, 그 다음 사업자를 추가로 낼 때 보통 세무서에서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비상주 사무실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상주 사무실을 등록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받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비상주 사무실은 무엇이죠? 상주하지 않는 사무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비상주 사무실에 가보면은 그냥 쭉 복도식으로 돼서 그 칸칸이 다 나눠져 있는 독서실처럼 되어 있어요. 한 칸 한 칸씩 나눠져 있는 이제 그런 공간에 한 공간을 이제 대여해 주는 거지만 실제로 거기서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서만을 위한 사무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할까요? 그냥 사무실, 실제로 공간이 있는 사무실은 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얼마에 이렇게 물리적 공간이 있으니까 당연히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비상주 사무실은 월 2, 3만 원 정도면은 1년 계약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서만을 위한 형식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가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마켓 입점 후에 판매자 정보가 노출이 되거든요. 뭐 이름이 뭐고 통판업이 뭐고 사업자 등록증이 뭐고 이런 것들이 사업자 노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때 노출되는 주소지가 내 집 주소지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꺼려지긴 하죠. 자, 사무실이 필요한 경우, 처음에 저희가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굳이 사무실,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이 있는 사무실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상주 사무실을 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여기서 일하지 않는다. 좋은 비상주 사무실 선택법입니다. 가격이 저렴한가 중요하죠. 그래서 1년에 보통 30만원 안팎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서울권들은 거의 30만원 이하짜리를 찾아보기 힘들죠. 자, CS가 원활한가? 실제로 중앙관리해주는 센터가 있는 CS 이런 것들이 많은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지점들이 있고 거기서 중앙으로 CS 해주는 곳이 따로 있고 우편물 내용 전달이 해주는가. 그 다음에 이 CS 하는 공간 말고도 각 지점에 지점하는 관할의 관리자분이 계세요. 그 관리자분이 우편물의 내용을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저 이름으로 뭐가 오면 뭐가 왔는데 이거를 개봉해서 보여드리냐 아니면은 전달을 해드리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굳이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간이사업자에서 일반 사업자로 올라갔습니다. 뭐 현금 영수증을 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냥 열고 보고 끝나도 될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관리자분이 물어봐요. 이렇게 왔는데 이걸 뜯어서 보여드리겠느냐, 사진 찍어서 전달을 해드리겠다. 그러면 네, 사진만 찍어서 전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바로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시거든요. 이렇게 편한 시스템이 있는 곳들이 좋죠. 사업자마다 이거를 까서 사진을 안 보여주고 그냥 주소지 알려주면은 보내주겠다. 그러면은 비용을 첨부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자, 사업자를 교체해주는가? 이제 계정정지, 쿠팡에서의 계정정지가 요즘 잦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폐업 후에 새로운 주소지에다가 사업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폐업돼도, 그러니까 정지당하면 그냥 나는 폐업할래, 새로 낼래, 그러면은 폐업시키고 다시 새로 내는, 그때 새로운 주소지를 주는 게 이 기간 내 1년 내 이런 것들을 서비스해주는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양의 상품을 등록하다 보면 실제 마켓에서 이제
스토어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 막아지는 경우, 정지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마켓에서 사업자를 퇴점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재권 이슈 때문에 보통 발생되는데, 이때는 그냥 폐업하고 새로 내겠다가 되는 곳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1, 2, 3번만 충족해도 돼요. 사실 요거만 잘해주면, 특히 뭐 정지당할 일은 정말 뭐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니까, 그래서 1, 2, 3번만 충족해도 좋다. 다만 4번까지 해결해주는 곳이 있다. 네, 그래서 한월비즈니스를 무료 새 주소로 교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월비즈니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카카오 채널로 바로 접속하시고요. 네, 여기는 한월비즈니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접속이 되고요. 이때 이제 나는 1년으로 계약을 하겠다, 그러면은 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이거를 적어달라. 그래서 요런 12가지 내용을 줍니다. 그러면은 뭐 같이 한번 대충 적어볼까요? 대표자명 쓰시고, 상호명 쓰시고, 전화번호 써주시고, 이때 전화번호는 그냥 내 전화번호 쓰는 게 나아요. 우리가 알뜰폰 전화번호, 고객센터를 따로 만들 거잖아요. 알뜰폰을 만들면서 그것보다 그냥 내 전화번호를 넣는 게 훨씬 더 낫고, 왜냐면은 뭐가 날라왔다, 뭐 우편물이 왔다는 내용은 알뜰폰으로 받았을 때 바로바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제 전화번호 넣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일단 이메일 주소 넣어주시고, 저희는 법인 사업자가 아니죠. 사업자의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저희는 개인 사업자예요. 그 중에 신규이고, 저희는 이제 이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주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처음 들어가니까 신규. 그 다음에는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가 있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일반 사업자랑 간이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예요. 그러니까 사업자의 종류는 2가지가 있는 거고요. 과세자, 개인 과세자는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가 있어요. 저희는 처음 냈으니까 간이 과세자죠. 네, 간이 과세자로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의 구매대행 혹은 뭐 위탁,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은 1년, 그리고 지점이 세상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동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적어주셔도 괜찮고, 실제 들어가서 어느 지점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난 이 지점에 내야지, 가능하면은 대표님의 집 주변의 곳으로 채택을 해주세요. 괜히 막 세종시가 통판업 내는데 반 50%를 절감을 해줘요. 그럼 통신판매업을 낼 때 수수료가 45,000원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 깎아주는 거예요. 20,000원 정도 깎아지는 거죠. 그래서 세종시에다가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정말 비추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사업자 통장을 만들 때 실제 사업장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은행을 가가지고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세종시에다 내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종시에 가서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 비추합니다. 그냥 대표님의 집 주변에 곳에서 내고, 나중에 그 집 주변에 있는 은행에 가서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신분증 사본도 따로 주시면 되고요. 결제 방식은 뭐 계좌 입금할 거다, 계좌 이체할 거다, 카드 결제할 거다, 요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그리고 수입식품 이게 있느냐 없느냐, 건기식과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신고증을 따로, 영업증을 획득을 해야 돼요. 돈을 내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약간의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야지만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증, 그 다음에 수입식품 영업 신고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없고, 저는 그래서 부를 썼어요. 처음 내시는 분들은 없죠, 보통. 그래서 부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적어다가, 네, 이렇게 이 채널에다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메일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면은 1-2일 내로, 보통은 하루면 이메일이 날라오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신청을 했더니 오후에 이메일이 와서 이메일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진행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인터넷 서명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입력을 하는데 주소, 상호명, 대표자명, 그 다음에 실제 제가 사는 주소, 대표자명, 상호명, 전화번호, 요 4가지를 이제 해당 필요한 곳에다가 입력을 해주고, 이제 사인,
이제 컴퓨터로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를 넣어주면 이제 완료가 돼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분에게 답장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것만 완료시키면 바로. 그럼 그분이 그거를 임대차 계약서를 완성을 해서 바로 이메일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면은 끝나더라고요. 네,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좋았어요. 이때 임대차 계약서가 PDF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부분만 이제 캡처해서 JPG 파일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것까지가 한 세트예요. 자, 지메일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제 이메일이 날라오게 되죠. 그러면은 서명 요청이 날라온 거예요. 그럼 이 서명 요청을 제가 내용 확인하고 서명하기를 눌러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고 나오네요. 그러면은 처음에 입력했던 요청했을 때 입력하는 이메일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총 4개의 문서가 있는데 각각의 문서마다 필요한 부분이 이제 보여져요. 그거는 이제 서명하기를 시작하기를 누르면 보여집니다. 보다시피 이 페이지에선 여기, 이 페이지에선 여기, 이 페이지에선 여기, 각각의 페이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도장 입력이라고 나오는데 이때 사인 입력을 해주시고 그냥 네모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럼 마지막 4번째 페이지 마지막에 성명 써주시고 도장 입력 전에 썼던 거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4개를 다 입력하시고 입력 완료를 클릭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굳이 뭐 문서 확인 더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서명이 입력하는 게 끝났어요. 자, 그러면 완료된 문서 확인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메일 주소 똑같이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 4페이지가 전부 이렇게 오게 돼요. 이때 요 위에 거 2개가 임대차 계약서고요. 이 밑에 거가 건물 전대차 동의서, 그 다음에 위임장이에요. 요 거는 갖고 있되 지금 저희한테는 필요 없어요. 임대차 계약서 앞페이지랑 2번째 페이지 1, 2페이지만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운로드를 합니다. 자, 다운로드를 하면은 이제 자, 이런 식으로 PDF가 다운이 되거든요. 이때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모습을 한 창 크기에 맞춰서 크게 키우기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희는 알집을 배웠죠. 알집, 알캡처로 이거를 캡처합니다. 이렇게 한 장, 그리고 2번째 페이지 한 장.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이 만들어진 요 2개의 임대차 계약서에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상호명을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적어주세요. 구글 드라이브에 새 폴더를 만들어서 폴더 이름을 01 상호명, 이 폴더링 된 구글 드라이브에서예요. 바탕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거를 따로 저장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 거죠. 지금 첫 번째 하나 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분증 사본, 그 다음 우리가 필요했던 재료들을 다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이번 스테이지에서 필요한 이야기고요. 자, 그럼 마지막, 제가 화곡역 근처 살 때였어요. 이제 사업자를 가입을 했죠. 첫 번째 거, 거기가 전셋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딱 했더니 구청에서 진짜 실사가 나온 거예요. 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가지고는 여기가 누구누구님 맞으시냐? 그래서 맞다, 여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실사를 나왔다. 아, 네, 보세요. 그랬더니 방 구조를 보고 어디서 일하시느냐? 여기 PC로 일을 한다. 이것만 확인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사인 받고 끝. 이렇게 실사를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비상주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실제 실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비상주 사무실은 준비되어 있는 방에 호수를 바꿔요. 준비되어 있는 방에 있는 호수를 바꿔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는 거죠. 근데 사실 아는 사람들끼리는 다 아는 형식적인 절차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게임처럼 신나고 흥미진진한 일들만 가득하세요. 예스! 뿅!